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도지 담지입니다. 오늘은 인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시설 아니죠. 그 작물이죠. 작물이고 인삼 같은 경우는 종합위험을 보장해 주지 않고 특정한 위험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일과목에서 배우고 왔죠. 태우집에 화재가 났어요. 강태우 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8가지 재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로는 이제 해가림 시설이죠. 우리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 시설,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 시설, 시설이에요. 시설은 종합이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렇게 종합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붙는 이름이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보장. 작물은 인삼을 말하는 거고 시설은 해가림 시설 말하는 거예요. 특정위험, 종합위험 구분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앞에 명칭들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별 조사 종류와 현지 조사 어떻게 하는지 보고 보험금 산정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하고 해가림 시설이 많이 다르죠. 인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작물 특정 인삼 손해보장입니다. 8가지 재해예요. 강태우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다음에 냉침을 화재가 났으니까요. 폭폭 내려주세요. 이렇게 암기했어요. 강풍, 태풍, 집중호우, 화재, 냉해, 침수, 폭은 폭염, 폭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험금의 공식은 가피자 공식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겠죠. 자, 해가림 시설입니다. 시설은 우리 가피자 공식이 아니죠. 손자 방식입니다. 시설은 대부분 손자 방식을 가져가고 뭐하고 비교하나요? 보험 가입 금액하고 비교해서 작은 값이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 한도가 되겠죠. 손자 방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손해액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 되겠습니다. 보장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입니다. 이때 화재는 우리가 비가림 시설과 원해 시설에서 농업용 시설물이죠. 시설에서 화재는 특약으로 가입을 했어요. 하지만 인삼의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주계약이에요. 주계약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 적용합니다. 그거 차이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가 같거나 크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험이 3가지로 나눠집니다. 전부보험, 보험 가입 금액과 가액이 같다일 때 전부보험이죠.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크다. 이때는 어떻게?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더라. 그래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같다라고 한다면 한도가 보험 가입 금액이 한도가 될 거고요. 가입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무조건 작은 것이 한도죠. 가액을 한도로 해서 보험금 지급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다라는 건 일부만 가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부 보험이 되고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비례 보상합니다. 비례 보상한다는 말은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 이렇게 해서 비례 보상한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수업 딱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가림 시설 같은 경우 우리 인삼 같은 경우 6년간까지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6년간까지 보장을 해줘요. 하지만 해가림 시설 보세요. 단위가 어떻게 돼요? 계속 1년 단위로 가입을 해요. 1년 단위.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하고 가액이 거의 다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전부보험이에요. 일부 보험, 초과 보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우린 이론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크다 또는 가입 금액이 더 작다. 초과보험, 일부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해가림 시설은 기평가보험입니다. 기평가보험이란 건 뭐예요? 미리 보험 가액을 정해놨다는 얘기죠. 왜? 보험 가입 시점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보험 가입 금액하고 똑같은 감가를 적용한 보험 가액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기평가보험이에요. 그게 미리 평가된 거
기평가보험이란 미리 평가되어 있는 재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액 금액과 가액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제 보험 기본적인 이론에 있어서 기평가보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처음 가입할 때하고 다르게 사고 시 이 보험가액이 처음 가입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날 때, 이 현저하게란 말이 붙어요. 차이가 나면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을 적용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원칙이 있어요. 근데 자, 이 해가림 시설 가면 기평가보험이다. 제일 처음 산정된 재조달 가액으로 보험금을 그러니까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겠지만 실제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이 보험 가액 금액 시하고 엄청나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면 때와 곳의 가액을 따른다는 게 되는 거예요. 해가림 시설도 그러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을 여기는 명시를 따로 해놓지를 않았어요. 저희 기본세에는 기평가보험이다 라는 말은 또 진절을 해놓고 또 나중에 손해액에 가서는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이다 라고 이렇게 기본서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 제가 실무에서는 뭐 전부 보험만 있지 뭐 초과 보험이다 일부 보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 수 있죠. 뭐 초과 보험도 낼 수 있고 일부 보험도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가액은 우리 기본서 있는 대로 갑시다.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고 시 그 때와 곳에서의 가액을 그대로 산정해가지고 손해액 산출하시면 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별 조사 종류입니다. 생육시기는 보험 기간 내가 되겠고요. 재해, 인삼은 강태우 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폭폭 때려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인삼은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확량 조사를 해서 수확이 얼마만큼 줄었네? 줄어든 것만큼 피해율을 계산해서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 인삼입니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고요. 언제?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되겠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어떤 거요? 강태우 집에 화재가 나서요.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이 재해라는 거예요.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수확량 조사는 전수 조사도 가능하고요. 표본 조사도 가능합니다. 인삼이고요. 해가림 시사는 보상하는 재해 전부 자조하죠. 언제? 사고 접수되고 나면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가게 되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조사예요. 해가림 시설. 자, 인삼 한 번 더 볼게요. 전수조사가 있고 표본조사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전수조사를 하고 어떨 때 표본조사를 할까? 이런 거죠. 인삼 같은 경우는 우리가 6년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어떤 걸 이제 상품으로서 6년간까지 키운 거를 뭐 정간장 이런 우리 정땡땡 이런 데서 이제 6년간 홍삼을 주로 이제 가지고 약용 뭐 할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요. 6년까지 가능하고 뭐 효능이 그때가 제일 좋겠죠. 하지만 6년간까지 키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삼 병도 많이 들고 밑에 뿌리가 잘 썩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피해를 농지가 있어. 피해를 다 입었어요. 입었는데 내가 그때 피해를 입어서 거의 뭐 6년 가까이 됐어요. 6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수확을 다 할 거야. 수확을 다 할 거라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요. 그런데 전수조사는 수확한 거 그대로 갖고 수확량 조사 해버리면 되니까요. 표본조사는 그러면 어떨 때 하느냐? 어떨 때 하느냐? 표본조사는 내가 3년밖에 안 됐어.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 수확량 조사한다 다 캐라고 하면 이 다 수확한다고 하면 계약자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죠. 3년밖에 안 됐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표본을 정해서 3칸에서부터 10칸까지 가능합니다. 표본을 정해서 어떻게 해요? 이 피해 면적에 따라서 표본을 정합니다. 표본을 정해가지고 이 표본에 있는 넓이를 먼저 구하겠죠. 우리 항상 그랬잖아요. 밭작물 생각해 보세요. 밭작물, 논작물. 표본 구간의 넓이분의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가지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했어요. 인삼도 똑같습니다. 이 표본 구간의 넓이를 구하고 표본 칸이 몇 칸이지 몇 칸 가지고 오겠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표본 구간 전체 넓이가 되겠죠. 이 넓이에다가 위에 뭐요?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수확량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럼 표본 구간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됐나요? 그리고 특이한 거 우리가 보통은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우리 과수원 전체의 수확량을 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과수는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 주당 착과수. 이제 과수는 조금 달랐죠. 주당 착과수 또는 주당 착과량을 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전체 착과수나 전체 착과량을 알아냈어요. 맞나요? 근데 농작물이나 밭작물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의 조사 대상 면적을 곱했죠. 면적을 곱해서 우리 농지 전체의 수확량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인삼은 특이한 게요. 전체가 기준이 아니야. 우리 전체가 기준이 아닌 거 우리 앞에서 하나 배운 거 있어요. 뭐 있었어요? OD 배웠잖아요. OD는 뭐야? 한 주가 기준이었죠. 평년 결실수, 조사 결실수, 미보상 감수 결실수 모두 뭐요? 한 주가 기준이었어요. 인삼도 그렇습니다. 인삼은 한 주, 두 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인삼은 뭐가 기준? 단위 면적당 기준이야. 1제곱미터라는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수 미평을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구했어요. 다른 거. 인삼도 똑같습니다. 인삼은 기준이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지 않고 기준을 기준 수확량이란 용어를 씁니다. 미리 좀 알고 가자고요. 아, 인삼은 그럼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지 않구나. 기준 수확량이란 용어를 쓰구나. 그 기준 수확량은 우리 이 농지의 단위 면적당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확량은 조사 수확량이 되겠죠. 어떻게?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미보상 감수 수확량도 어떻게 해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돼 있죠. 기준 수확량이 있고 수확량을 구했다면 이거 두 개 뺀 거에다가 미보상 비율 딱 곱하면 단위 면적당 미보상 감수 수확량이 되겠네요. 맞나요? 맞습니다. 또 다시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 전부 다 기준은 뭐 단위 면적당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 인삼 공식은 여기서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비율 공식이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요. 기준 수확량 분의 수확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뭘 곱해요? 피해율 곱하죠. 자, 우리 가입 또는 재배 면적에다가 피해 면적 있나요? 이렇게 곱해서 나중에 우리가 피해율을 구한단 말이에요. 아,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이런 거예요.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은 결국 뭐예요? 이거 원래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기준 수확량 요거잖아요. 이게 지금 맞나요?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묶어보면 기준 수확량에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이거 미보상 어디 갔어? 이 수확량의 개념이 어떻게 해요? 수확량에서 플러스 미보상 감수 수확량이 포함된 거예요. 왜? 미보상 감수 수확량은 어때요? 미보상 감수량은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율에 갔을 때 우리 감수량에 갔을 때는 빼주죠. 왜? 보험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맞나요? 하지만 감수량에서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네가 책임져. 계약자가 책임지는 수확량에 포함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확량은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가로를 풀어버리면 기준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똑같죠? 평, 수, 미, 평처럼 기, 수, 미, 기 똑같나요? 그래서 기, 수, 미, 기 이 공식과 예전에는 이 공식이 이 과목에 있는 피해율 공식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전부 1과목 공식으로 통일됐죠. 1 마이너스 수확량 나누기 기준 수확량. 그래서 요 공식이나 요거는 같은 거라고요. 우리 풀어 써면 알죠? 이렇게 같은 공식이라는 거. 거기에다가 피해를 입은 면적만큼만 그것만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삼은 항상 전체를 다 수확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전수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수확량이 내가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땡땡땡 정 땡땡땡에서 6년근 홍삼을 보통 계약 재배합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한꺼번에 다 수확하지 말아요. 그 양이 필요하지 않대. 요거만큼만 수확해 주세요 하면 어떡해요? 여기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요것만 수확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면 피해조사를. 그럼 나머지
소화가지 않는 이 면적에 대해서는 표본조사가 가능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표본조사를 하거나 전수표본을 한꺼번에 하거나 이렇게 막 겹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만 PU를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재배 면적 분의 피해 면적이 이렇게 결국은 피해 비율이죠. 이게 피해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가면 인삼은 어렵지 않고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국은 평수 미평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소론이 길었죠. 인삼 포장하는 제입니다. 강태호 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1과목에 있는 내용입니다. 1과목에 있는 내용기가 한 번 더 보시라고. 태풍입니다. 기상청 특보는 다 그대로 태풍에 들어갑니다. 또는이에요. 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최대 순간 풍속 14m/s 이상의 강풍. 됐나요? 폭설입니다. 기상특보 관련되고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경우. 인삼의 기준은 12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 기준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고 갑니다. 신적설이 15cm 이상이다. 제가 1과목에서 설명드렸죠. 신적설이 15cm 이상이면 어떻게 알아요? 어제도 눈이 내렸고 오늘도 눈이 내려서 이렇게 청청이 쌓였어요. 하지만 눈이 다른 날에 쌓이면 이 색상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색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 신적설이 15cm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도 24시간입니다. 기상청 있고요.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 우리 저가든 종가변 가수 사종 생각해보세요. 그건 12시간입니다. 구분하셔요. 침수입니다. 인삼은 침수 피해가 심합니다. 침수되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인삼 농지에 가면 두둑이 엄청 높게 조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이 유입되었어요. 어디서부터? 고랑 바닥에서부터 침수 온도가 몇 cm? 이것도 15cm. 신적설은 15cm 아니고요. 5cm 이상입니다. 정정합니다. 신적설은 5cm 이상이고요. 침수가 15cm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우박입니다. 우박은 항상 동일하죠. 우리 정의가 정나운과 봉우리 저군에서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 정나운 봉우리 운 저군은 엄청 조금 무섭게 생긴 구름이더라고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냉해입니다. 냉해도 지금 조건이 달라요. 우리 저가전 종합변 가수 사종하고 추라기 전력기. 추라기 전력기는 잎이 막 나오는 시기예요. 4월달, 5월달 이때 최저기온이 0.5도씨 이하입니다. 이거 온도도 다르죠. 적정하고 그 구분하시고요. 찬기온으로 인해서 발생한 0.5도씨 이하인 찬기온입니다. 찬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되겠고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 있어야 됩니다. 폭염입니다. 폭염도 가수사종하고 다르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건 최고기온 몇 도? 30도씨. 7일 이상이죠. 우리 적정은 어때요? 적정은 33도씨. 연속해서 2일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타 들어간 정상 50% 이상. 그다음에 화재. 작년에 우리가 과수사종에서 요거 문제 5점짜리 문제 나왔죠. 맞죠? 가로놓기 나왔잖아요. 근데 인삼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과목에서 인삼의 특정 위험 종류에서 보상하는 재해, 손해, 요거 보상하는 손해라기보다는 보상하는 재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겠죠.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원 볼게요. 인삼은 특정 위험 방식입니다. 해가림은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태우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자조화입니다. 조사는 수확량 감소, 수확량 조사하고요. 시설 손해입니다. 조사 방법, 표본, 전수 모두 가능하고요. 실손 보상합니다. 조사 개요 볼게요. 인삼은 수확량 조사합니다. 그다음에 해가림은 시설 손해입니다. 표본 가능하고 전수 가능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표본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가 그랬죠. 표본은 수확을 다 하지 않을 때 표본으로 조사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삼은 면적도 우리 처음에 가입 면적도 있지만 인삼은 기준이 뭐냐 칸수가 기준이에요. 칸수. 그러니까 칸수라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거죠. 칸수는 인삼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지주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주목이 있으면 이 지주목 사이 간격도 조사하고요. 실은 두둑이 있고 우리가 고랑이 있고 두둑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럼 두둑폭 맞나요? 고랑폭 요렇게 두 개 더한 게 이랑폭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주목 간격 조사하고 그다음에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요거 곱한 게 칸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칸 넓이를 왜 계산하는 걸까? 우리 이거
복분자 할 때 배웠던 거와 똑같아요. 우리 복분자 전체 가입 면적이 있고 우리가 복분자도 제식 면적을 조사했어요. 복분자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를 여기 또 역시 일항폭 두둑폭 플러스 고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간거리의 일항폭을 곱해가지고 제식 간격을 제식 면적을 조사했어요. 제식 면적을 조사한 이유는 뭐요? 면적에다가 제식 면적을 하면 폭이수가 몇 폭인지 알 수 있어서요. 맞나요? 몇 폭인지. 그래서 전체 이 과수원에 전체 몇 폭이 정도 심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인산도 같아요. 이 칸넓이를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한 게 칸넓이인데 이 전체 면적에다가 칸넓이를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전체 면적에다 칸넓이를 나눠주면 전체가 몇 칸이겠네. 이거 나오나요? 맞아요. 그거 알 수 있어요. 됐나요? 또는 그냥 경작 면적 볼게요. 경작 면적 나누기 한 칸당 넓이 하면 전체 칸수 알 수 있다. 나오죠? 전체 몇 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를 할 때는 제가 피해 칸수, 피해 면적 기준이라 했잖아요. 피해 칸수에 따라서 최소 3칸, 그 다음에 최대 10칸까지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본 구간이 이렇게 해서 내가 3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3칸의 넓이 구하겠죠. 그리고 이 3칸에만 인삼을 수확해요. 무게 측정해요. 그러면 표본 구간의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 수확량 구할 수 있고요. 전수조사 했다라고 한다면 전수조사는 그냥 다 수확한다 했잖아요. 수확했기 때문에 내가 이 농지에 이것만큼 다 수확했어 또는 전체 다 수확했어 라고 한다면 이거 면적이죠. 면적. 근본 수확한 포함한 보세요. 근본 수확한 수 보더라. 미수확한 수 보더라. 기수확한 수 보더라. 왜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계약 재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수확할 수도 있지만 앞에 이거 먼저 수확했어. 이번에는 이것만 수확해줘. 이건 다음에 해줘. 그럼 이건 기수확이 될 거고 이게 근본 수확이 될 거고 이거는 미수확한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수확, 미수확, 근본 수확한 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한 인삼 무게를 측정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근본은 요것만 했잖아요. 요것만. 그럼 이 수확한 수의 무게 측정 됐나요? 칸수에다가 칸넓이 곱하면 요게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칸넓이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칸수 우리가 몇 칸 조사했지? 칸수 곱하기 칸넓이 하면 요 면적 분의 얼마만큼 수확됐지? 무게를 측정하면 여기 역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표본 조사를 하든 전수 조사를 하든 항상 찾아내야 되는 건 뭐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알아내야 된다. 그러면 기준 수확량은 어떻게 알지? 그죠? 우리가 보통 뭐 과수원이나 우리 논작물 밭작물에 평년 수확량이 있었잖아요. 평년 수확량은 내가 정하나요? 내가 정하지 않죠. 우리 과수원의 과거 수확량을 통해서 표준 수확량을 통해서 우리 농지나 과수원의 평년 수확량이 정해지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이 기준 수확량이 농지마다 다른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어. 2년 거는 기준 수확량이 얼마, 3년 거는 얼마, 4년 거는 얼마, 5년 거는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거를 조건으로 줄 거예요. 주면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 연도마다 기준 수확량을 암기해야 될까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다. 다음에 이제 해가림 시설이죠. 전체 칸수 조사합니다. 전체 칸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농지의 면적이 있어요. 칸넓이 알아냈어요. 나누기 칸넓이 하면 전체 칸수 알 수 있다고 했죠. 또는 내가 아까 우리 수확한 면적 알아낼 때도 칸넓이만 안다고 한다면 몇 칸이에요? 여기다 칸넓이 하면 이거의 면적, 수확한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을 칸으로 바꾸는 거, 칸을 면적으로 바꾸는 거 요거 왔다 갔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가 돼야 인삼, 해가림 이 부분은 보험금 산출하는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체 칸수 파악하고 실제 피해 입은 칸수 알아내야 되겠잖아요. 실제 전체 몇 칸이 있는데 피해를 몇 칸 입었어? 그러면 몇 칸 입은 요거에 대한 피해율이 나오겠네요. 맞죠? 근데 피해를 몇 칸 입었어? 피해금은 몇 칸 입었어? 이거 단위 면적당 시설비가 얼마야? 이러면 요거에 대한 손해액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칸도 무조건 100%는 피해가 아닐까요? 무조건 우리 과실 배웠어요. 우리 밭작물 배웠어요. 피해보다 무조건 100% 피해 줬나요? 그렇지 않았죠. 과수 같은 경우는 50%, 80%, 100% 이렇게 피해율을 따로 산정했고, 맞나요? 우리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20%, 뭐 40%, 60%, 80%뭐 각각 달랐어요. 그렇게 해서 다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달랐더라. 그것처럼 인삼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100% 피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20, 40, 우리 손해 정도 비율하고 똑같이 갑니다. 20, 40, 60, 80, 100 이렇게 가요. 20 단위로 해서. 그래서 전체 이번 칸은 전체 피해를 보는 거고요. 전파라고 하죠. 그거를. 그리고 20, 40, 60, 80, 100은 부분 피해잖아요. 그거를 용어를 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파니, 분파니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만일에 분파라고 한다면 내가 이번 피해 면적의 몇 칸이다 라면 몇 칸에 이 분파 20%면 0.2 또 몇 칸에 0.4 이렇게 해서 피해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해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파와 분파를 구분하더라. 그리고 해가림 시술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피해 복구 비용에 대해서 감가를 적용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해가림 시술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전부보험, 우리 기본세에는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형태가 있다라고 했고요. 매년 해마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감가 적용해서 보험금 산출한다는 거. 그럼 감가 적용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제조달가에게 곱해준다는 얘기죠. 이 감가상각률을 어떻게 해요? 경과가 몇 년 됐어요? 경과 연수에다가 1년에 얼마만큼 감가돼요? 경년 감가율을 곱해주는 거. 이 경과 연수는 연단위입니다. 우리가 앞에 원예 시설, 농업용 시설을 배우고 왔어요. 그때는 월 단위였죠. 하지만 해가림 시설은 연 단위더라. 연 안 되는 거. 1년 6개월이다. 6개월 버려요. 1년.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원예는 그렇지 않았죠. 월 단위로 갔습니다. 경년 감가율에 경과연수의 경년 감가율이더라. 해가림 시설은 경년 감가율 두 가지 딱 암기하시면 돼요. 해가림 시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재가 있고 철재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게 있고 쇠로 만든 게 있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 실무에 가보면 대부분 나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철제로 된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부분 목재였고요. 목재는 내용 연수가 더 작습니다. 작고 철제는 내용 연수가 훨씬 더 길어요. 길어갖고 목재는 감가상각률이 경년 감가율이 13.33%예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철제는 4.44%예요. 철제는 철사 우리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경상사투리로 철제, 철사하잖아. 그러니까 4.44예요. 철사. 목재는 나무 목자 딱 써가지고 요 33 이렇게 기억하세요. 목재니까 나무 목자. 3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33, 13.33, 333으로 가고 444로 가기 때문에 13.33%, 4.44%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기 보험가액의 20% 이하면 감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주 저 뒤쪽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복잡하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머리야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뒤쪽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손해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종류,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이건 피사죠, 피사. 특히 우리 인삼 같은 경우는 해가림 시설보다 인삼 같은 경우는 피사 많이 나갑니다. 먼저 인삼, 해가림 시설 둘 다 되고요. 사고 접수 농지 또는 필요 농지입니다. 대상 제외 보겠습니다. 인삼은 강태우 집에 화재가 났어요. 냉침을 폭폭 내려주세요. 해가림은 자조하였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방문 대부분 같죠? 뭘 알려고? 보상하는 제 여부를 판단하려고 뭘 통해서?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입증 자료 어떤 게 있어요? 라고 한다면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동일합니다. 대부분 다 전체 피해 사진과 부분 세부 피해 사진 모두 촬영해야 됩니다. 됐나요? 추가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삼이라고 한다면 수확량 조사가 될 거고요. 해가림 시설이라고 한다면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가 되겠죠. 추가조사가 필요해요 라고 판단됐어요. 손해평가반 구성하겠죠. 일정도 수립하겠죠. 됐나요? 태풍처럼 그대재해가 왔어요. 피사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겠죠? 그대재해 왔기 때문에 바로 사고 접수되어가지고 수확량 조사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해가림은 시설 조사 가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태풍 심하게 왔죠. 우리 이제 딱 추석 전에 태풍이 왔어요. 흰남노 태풍 왔었어요. 흰남노 태풍 와가지고 낙가 피해도 굉장히 많이 입었었고 착가 피해, 가수 같은 착가 피해도 있었고요. 수확기 된 것들, 특히 이제 홍로 이런 것들 우리 그 사과에서 착가 피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삼 같은 경우도 사실 피해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추석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 해서 추석 연휴 끝나기 전에 저희가 출발했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거의 2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7일 7, 8일 정도 낙가 피해 조사하고 바로 저희 법인 같은 경우도 인삼 해가림 조사를 하거든요. 낙가 피해 조사를 한 4일 동안 바짝 하고 그다음에 풍기 저희 경북 쪽이어가지고 저 풍기 영천 쪽으로 가서 인삼 주로 이제 해가림 시설이었어요. 해가림 시설 분파된 데가 많아가지고 해가림 시설 조사를 거의 일주일 넘게 했었고요. 잠깐 집에 와서 추석 전에 먼저 났네요. 추석 전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추석 며칠 딱 쉬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밤 조사가 있는데 밤 조사 들어갔어요. 이제 저희 하동에서 한 달 정도 살았는데 밤 조사한다고 거의 9월달을 다 보냈어요. 추석 이후부터 9월달을 다 보냈고 9월달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뭐 하나요? 벼조사 들어가잖아요. 벼도 우리 거의 뭐 20일에서 30일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동에서 저는 밤 조사를 하고 바로 이어가지고 집으로 복귀 못하고 바로 저희 이제 전남 해남으로 벼조사 갔기 때문에 벼조사 가가지고 10월 말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2달 정도 집에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중간에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손평 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너 판가름 하셔야 된다는 거. 수확량 조사입니다. 인삼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수확량 확인 가능할 때 가야 되겠죠. 보상한 재 여부 심사 봅니다. 농지 및 작물 상태입니다. 요거 가로넣기 주의하시고요.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해가지고 그때 가는 거고요. 전체 칸수 및 칸넓이 조사하더라. 왜? 몇 칸인지 알아야 되니까 전체 칸수, 칸넓이 조사하더라. 전체 칸수 조사합니다. 전체 칸수를 몰라요. 뭐 어떻게 해? 일일이 세해가지고 칸수를 알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체 가의 면적이 얼마 있어요? 하나의 칸 면적. 칸 넓이만 알아내면 돼요. 칸 넓이 안에서 나누기 칸 넓이 해르면 전체 칸수가 몇 칸이야? 나오죠? 그리고 전체 칸수가 몇 칸인 줄 알면은 또 칸 넓이를 전체 칸수가 몇 칸인 줄 알고 칸 넓이 알아내면 우리 가입 면적도 반대로 알아낼 수 있겠죠. 왔다 갔다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칸수 조사하는 거 전체 경작 면적의 칸 넓이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칸 넓이 어떻게 조사해? 제가 했죠. 지주목 간격하고 자 두둑 고랑이 있으면 두둑폭 고랑폭 이거 두 개 합친 게 1항폭이잖아요. 두둑폭 고랑폭은 돼야 이게 1항폭이 되기 때문에 이거 더하고 지주목 간격 해가지고 이렇게 차지하는 칸 넓이를 알아낸다라고 했고요. 지주목 간격, 두둑폭, 고랑폭 예전에 가로넣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봐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조사 방법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전수조사가 있어요. 표본조사가 있어요. 보이나요? 이게 지금 두둑이죠. 고랑이죠. 그다음 지주목마다 간격이 있을까요? 지주목 간격. 이렇게 해서 요거 한 칸, 요거 칸 넓이 알아낸다는 얘기예요. 지주목 간격 있나요? 지주목 간격 있죠. 두둑, 고랑 구분되나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칸 넓이 하나가 산정된다는 얘기죠. 보통 실무에서 칸 넓이는 한 평당 한 평 정도라고 얘기하고요. 1.8, 1.8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상을 보면 칸 넓이는 3.24라고 된다가 많아요. 1.8, 2.8 곱하면 3.24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 계약상 보면 나와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지 않아도 확인은 하셔야 되겠죠. 가셔가지고. 전수조사입니다. 전수는 수확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확 전체 다 해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계약 재배다라고 하면 기수확 한 게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이것만 수확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에 수확하는 거. 그럼 이거는 수확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기수확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에 수확하는 거. 이번에 수확 안 하는 미수확. 앞에 이전에 수확한 거 기수확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근본 수확 한수, 미수확 한수, 기수확 한수 확인하는 거야. 실수확량 확인합니다. 실수확량은 이번에 수확한 이거 면적에 여기에서 나온 수확량 올려주면 단위 면적당 수확량 나오겠죠? 맞습니다. 표본조사입니다. 표본조사는 수확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칸수 조사합니다. 정상 칸수, 피해 칸수를 확인합니다. 피해 칸수 확인해서
피해 칸수에 맞춰서 표본으로 할 수 있는 칸수가 몇 칸이지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칸수 가로놓기 나올 수 있어요. 피해 칸수에 따라서 어떤 적정 표본 칸수를 선정하는데 최소 3칸이더라 최대 10칸이더라. 이 구분 여기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자, 표본으로 정한다고 하면 뭐라 썼나? 여기 3개 되겠나요? 안 되겠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골고루 배치해야 된다. 이 말 하고 있는 거고요. 정상 칸수, 피해 칸수 확인 및 피해 칸수에 비례하는 표본 칸수가 선정되더라. 피해 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본 칸수도 늘어나겠죠? 맞나요? 표본칸 내 인삼을 모두 수확합니다. 자, 표본칸 요거에 대한 수확이에요. 수확이기 때문에 표본칸 면적이 오겠고 표본칸의 수확량이 오겠죠. 그럼 여기 역시도 단위 면적당 수확량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전수조사나 표본조사나 조사하는 방법은 같다. 다음에 인삼 수확량 조사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보상하는 재 여부를 판단하고 수확량 조사 적기 판단합니다. 전체 칸수 칸넓이 조사합니다. 전체 칸수 어떻게 알아요? 경작 면적 칸넓이 나누기 경작 면적 경작 면적의 칸넓이죠. 간작 면적의 칸넓이를 나눠주더라. 경작 면적의 칸넓이더라. 다음에 칸넓이는 어떻게 조사하더라? 지주목 간격, 두두폭, 고랑폭 더해주더라. 기본입니다. 조사 방법 2가지입니다. 전수조사할 수 있어요. 표본조사할 수 있어요. 전수조사는 전체 수확한 근본 수확 면적의 총 수확량에서 단위 면적당 조사 수확량 알아내고요. 표본조사는 표본 칸수의 칸넓이, 칸수가 3칸이다 라고 하면 3칸의 칸넓이 하면 표본칸 전체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표본칸에 있는 수확량 모두 뭘 구하는 게 핵심이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됐나요? 인삼 수확량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확하는 기계들이 다 있어요. 수확합니다. 작업해서 인삼 개근합니다. 인삼 수확량 조사는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옆에서 꽉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 수확량 조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건만 해도 우리가 15점 우리가 원피라고 하죠. 원피가 채워집니다. 왜?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나갔어도 안 돼요.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만큼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삼 개근할 때 수확할 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농민들하고 기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계약자분들하고 갖고 봉인해가지고 전체 개근한다는 거. 해가림 시설 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 해가림 조사 나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막 쓰러진 거 보이시죠? 작년 피해 심했거든요. 이거 완전 거의 뭐 전파 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된 거는 거의 전파라고 보시면 돼요. 100% 전파. 이게 뭐 전파도 있을 수 있고 분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위에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안으로 들어와서 인삼 피해도 얼마 정도 됐는지 보셔야 해요. 인삼이 1년근인지 2년근인지 3년근인지 파악하셔야 하고요. 인삼 피해 정도는 얼마인지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이게 지주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주목이 있고 밖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도리목도 있고 연목도 있다란 말이에요. 도리목, 연목 이런 것까지 쭉 이제 다 조사하셔야 돼요. 도리목, 연목까지 전부 다 몇 개만큼 파손이 됐는지 그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 손익 산정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렇게 많이 피해 안 입었죠. 안 입은 것 같아도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은 것은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조금 입은 건 한 20% 이런 거 잡아주면 되겠죠. 이건 거의 전파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지금 막 섞여 있겠죠. 심하게 피해를 입은 거 하나 있으면 이게 100%면 옆에 가면서 쭉쭉쭉 피해가 점점 낮아집니다. 뭐 80%, 뭐 60%, 40% 이렇게 점점 적어질 거예요. 그런 거 잘 판단해서 가지고 20, 40, 60, 80, 100%요 분파 정도를 잘 파악해서 분파된 거 몇 개지? 칸수 전부 다 살리셔야 된다는 거. 해가림 조사 한번 시설 조사 보겠습니다. 인삼 해가림 시설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한해서죠. 사고 접수 직후에 갑니다. 농지 및 작물 상태 통해서 보상한 재 여부 심사하고요. 전체 칸수 칸넓이 조사 같습니다. 네, 전체 칸수가 몇 개고 칸넓이가 몇 개다. 요거 똑같습니다. 우리 인삼 피해하고 그죠? 그리고 칸넓이도 지주목 관계 두두폭 고랑폭 같고요. 자, 피해 칸수 조사합니다. 피해 칸수 조사하는 거는 피해 칸수
알아가지고 제조달가액 곱해야만이 우리가 보험가액 알 수 있기 때문에 손해액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 1 감가상각률에서 실제로 감가된 것까지 다 파악을 할 거예요. 전체 판수는 전파, 부분 파수는 분파라고 하는데 20, 40, 60, 80. 예전에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뭐 30, 50, 80% 틀린 것을 바르게 고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런 거.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입니다. 칸넓이 확인한다고 했죠. 이건 지주목 간격이 되겠고요. 지주목 간격과 두둑 요거 고랑이 되겠고 요거 두둑이 되겠죠. 두둑폭, 고랑폭과 지주목 사이 간격에서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에서 칸 넓이를 알아내더라. 보통 1.8, 1.8, 3.24가 한 칸의 넓이더라 라고 말씀드렸지만 시험 시에는 시험 문제 조건 따라 푸시면 돼요. 전체 칸수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요? 경작 면적에 나누기 뭐요? 칸넓이 하면 칸넓이 하면 전체 칸수 나온다고 했습니다. 피해 칸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피해 칸수는 다시 전파인지 분파인지 20, 40, 60, 80, 100 이렇게 찾아내야 합니다. 분파 정도까지 몇 개, 20%이 몇 개더라, 40%이 몇 개 다 찾아내셔야 해요. 피해가 없는 칸은 이렇게 멀쩡히 딱 표나죠. 피해가 없는 칸도 조사하시고요. 자,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파손 칸수, 왜? 단위 면적당 우리 가액이 들어가잖아요. 단위 면적당 시설비가 들어가죠. 그래갖고 칸수 곱해주면 돼요. 칸수, 파손 정도에 따라서 칸수만 하면 안 되더라. 모두 100%가 아니기 때문에 20, 40, 60, 80, 100 파손 정도에 따라서 정확한 피해 칸수를 알아내고 피해 칸수 곱하기 칸 넓이 곱하기 제조달가액 요렇게 하면 실제 손해액이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요렇게 해야만 실제 손해액이 될 거예요. 그런데 피해액은 우선 제조달까지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이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기평가가 맞아요.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으로 피해액을 먼저 산출합니다. 피해액을 산출해요. 산출하는데 이 피해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어버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해가림 시설은 피해액을 먼저 산출하고 나면 먼저 단위 면적당 시설비에 파손 정도인데 파손된 이제 파손 칸 곱하기 칸 넓이 하면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것만큼 해서 피해액이 얼마다라는 걸 먼저 찾아내요. 찾아내고 나면 이 피해액이 먼저 손해액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손해액은 이제 다시 수정을 해요. 다시 이제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산출된 피해액에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조건 감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는 피해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피해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험가액의 20%가 손해액이 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한번 볼게요. 이 피해액을 먼저 산출했는데 우리는 보험가액의 20%를 먼저 보험가액을 산출하고 보험가액의 20%를 딱 산출해놔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이 보험가액의 20%만큼은 보장을 해줄게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험가액의 20%를 먼저 산출해요. 보험가액에서. 그래서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작다라고 나온 경우 있죠. 보험가액 20% 이하예요. 보험가액 20%가 같거나 보험가액 20%보다 작아요. 작다고 하면 적어도 이 보험가액 20%만큼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아예 보험가액 20%보다 작다라고 하면 감가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피해액 이거를 그냥 손해액으로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넘어가요. 넘어갔다 해볼게요.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이제 그때 감가를 합니다. 감가 원래 감가 적용이 맞죠. 감가를 합니다. 근데 감가를 했더니 보험가액의 20%보다 작아요. 또는 보험가액 20%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가액의 20%는 보장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감가를 했는데도 보험가액 20%보다 넘어가요? 그러면 감가한 거 이게 손해액이 됩니다. 요거를 공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메디안, 중간값입니다. 메디안. 이 피해액과 피해액을 감가한 것과 보험가액의 20% 요거 세 개를 비교해 갖고 딱 중간값이 손해액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계산해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중간값을 보장해 준다는 거. 자,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피해액을 산출했어요. 단위 면적 단 시설비에 내 피해 넓이죠. 피해 넓이. 피해 칸수 곱하기 칸 넓이 한 거. 피해 넓이를 계산해가지고 피해액을 산출했어. 산출하고 나면 내가 보험가액의 20%를 산출해 봅니다. 자,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더 작아요. 보험가액 20%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감가하느냐? 하지 않는다고. 그냥 이 피해액을 손해액으로 본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가합니다. 근데 감가를 했더니 보험가액 20%가 같거나 더 작아. 그러면 적어도 보험가액의 20%만큼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봅니다. 근데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감가를 했어. 감가를 해도 보험가액 20%보다 넘어가네요. 그러면 그냥 그게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의 유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산출식으로 표현해 보면 메디안값, 중간값, 피해액과 피해액을 감가한 것과 보험가액의 20%를 비교해서 중간값이 결국은 손해액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쉬워져요. 하지만 우리 보험금 산출할 때 요 식을 그대로 적으시면 그건 안 돼요. 이건 식은 아니에요.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식일 뿐이에요. 됐나요? 네, 미보상 비율을 조사합니다. 미보상 비율은 항상 모든 조사의 마지막에 조사하더라. 왜? 미보상 감수량 찾아내려고요. 자, 해가림 시설 한 번 더 요약할게요.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보험가액도 산정합니다. 피해액도 산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작더라 하면 그냥 피해액이 손해액입니다. 라고 했어요.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작더란 건 요거죠. 크더라 하면 감가를 합니다. 감가를 해서 보험가액 20%보다 작더라 또는 같더라 하면 보험가액 20%만큼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가액의 20%가 손해액이더라. 그런데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큰데 그래서 다시 이 피해액을 감가를 했어. 감가한 것도 더 커? 그러면 그 감가한 게 바로 손해액이더라. 결국은 값이 이 손해액은 피해액과 피해액을 감가한 것과 보험가액의 20% 중에 중간값, 메디안값이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약식 공식이에요. 됐나요? 이거를 우리 기본수에 풀어놓은 걸로 보면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이하다. 감가 적용 안 합니다. 그보다 더 작으니까 그냥 피해액 자체가 그냥 손해액이 되는 거다. 그랬나요? 두 번째,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합니다. 그럼 이제 감가한다는 게요. 근데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이에요.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합니다. 근데 감가한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를 넘어가요. 이랬을 때는 그 감가한 거, 그 피해액을 감가한 그게 손해액이 됩니다. 됐나요? 중간값이에요. 보험금 모식은 손자고요. 손자고 만약 일부 보험이다 하면 비례보상한다고 했죠. 보험가액 금액 나누기 보험가액이더라. 조사 대상 지주목, 도리목, 연목, 차광막 전부 다 조사합니다. 차광막, 차광지까지 다 조사합니다. 차광막은 앞에서 여기는 안 보이네요. 차광막은 어떤 게 차광막이냐면 뒤에 우리 그림이 있나요? 없네요. 앞에 지나갔었나요? 차광막은 위에 검은색 있죠? 요거 차광막이고 요 파란 거 이건 차광지라고 해요. 차광막, 차광지 모두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 정도는 정상 20, 40, 60, 80, 100 이렇게 간다는 거. 자기 부담금 우리 앞에서 많이 했어요. 원해 시술할 때도 했고 비가림 할 때도 했어요. 손해액의 10%를 자기 부담금으로 하죠. 원해나 비가림은 어떻게 했어요?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에요. 피복제 단독 사용만 있을 때는 최소 10만원, 최대 30만원이에요. 했죠. 인삼은 그것도 합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인삼은 자체 피복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최소 10만원, 최대 100만원. 이거 되시나요? 최소 10만원이에요. 최대 100만원이에요. 그 다음 비용 순위들 있죠. 잔손, 잔대기. 우리가 원예 시설할 때 배웠어요. 농업용 시설물. 잔손, 잔대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손해액의 10%가 100만원이에요. 실제 잔존물 제거 비용 200만원 들었어야 하면 100만원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한도가 있어요. 손해액의 10%예요. 손해 방지 비용은 해가림 시설에 한해서만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입니다. 시설 다른 건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시설 작물들은 20만원 한도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시설에 한도가 있는 건 손해방지비용 해가림 시설만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이 30만원 들었다라고 한다면 20만원까지만 적용합니다.
했고 비용세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은 보험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할게요. 그럼 오늘 우리가 뭘 배웠나요? 조사 종류를 배웠어요. 그리고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해요?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만 이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사 방법과 조사 방법이 뭐가 있고 그다음에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한다까지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그 조사한 걸 기준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지 이걸 배울 거야. 있나요? 보험금 산정 방법 인삼 해가림 배우고 나면 이제 예시 문제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인삼 해가림 시설 문제도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봐두시고 특히 가로놓기 이런 것도 5점짜리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수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